네, 반갑습니다. 월성이투스 수학학원 강사 남상욱입니다. 자, 오늘은 수열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열의 뜻과 등차 수열의 일반항, 합광까지 다 했는데, 오늘은 이제 기본 수열, 이제 등차 다음에 등비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많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할 거는 아마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마찬가지 또 예를 들어놨는데, 자 봅시다. 3, 6, 12, 그 다음 네모 있고 48 있는데, 자 여러분들 네모에 들어갈 숫자가 뭔지 금방 찾겠죠, 이것도. 자 어떻게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규칙이 있단 말이야. 지난번에는 자 같은 수를 계속 더해서 만드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다면은, 이번에는 규칙을 보니까 얘는 곱하기 2를 한 거고, 마찬가지 곱하기 2를 했네. 그럼 여기도 곱하기 2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여기 24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곱하기 2.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수열. 즉, 같은 수를 이번에 어떻게 계속 곱하여서 만드는 수열을 뭐라고 하겠다?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 우리 그때 등차 수열은 같은 수를 계속 더했잖아. 그래서 같은 숫자, 계속 더하는 숫자를 공차라고 했다면은, 이번에는 계속 곱하는 숫자, 같은 숫자를 공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공비는 R이라고 씁니다. R이라고. 자, 마찬가지 등비 수열, 같은 수를 계속 곱하여 만드는 수열 맞는데, 자 뒤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다룰 거는 점화식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등비 수열은 자 보니까 3분의 6 나눠보는 거야. 3분의 6 하면은 얼마죠? 그 b가 2가 되고, 6분의 12를 해도 2가 나오고, 12분의 24를 해도 2가 나오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등비 수열이라는 거는 이웃하는 이번에는 두 항에 b가 일정한 수열. 자, 말 그대로 등비, b가 일정한 수열을 뭐라고 하자?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하자 이거야. 자, 등차 수열은 뭐였지?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 등비 수열은 이웃하는 두 항의 b가 일정한 수열. 이름에서 다 뜻이 나오니까 쉽게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그러면 이것도 이제 n번째 일반항이 중요한데,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거냐 또 찾아봅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자, 첫 번째 항 같은 경우는 그대로 3이고, 자, 두 번째 항을 보니까 A2라는 거는 6인데, 결국 6이라는 숫자 뭡니까? 3에다가 공비를 몇 번? 한 번 곱한 거죠. 한 번 곱한 거. 자,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한 거? 그렇죠. 이건 두 번 곱한 거. 그래서 얘가 6이고, 이거는 4, 3, 12.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럼 A4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세 번 곱한 거. 그래서 3, 8이 24. 자, 마찬가지 규칙이 보이죠? 자, 여기에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첫 번째는 공비를 빵번 곱한 거. 빵번이라면 좀 이상한가? 하여튼 2의 0제곱을 곱한 거. 자, 그러면은 1일 때 0이고, 마찬가지 2일 때 1이고, 3일 때 2. 4일 때 3, 즉 어떤 규칙이 있단 말이야? 공비를 하나 또 적게 곱한다 이번에, 맞지?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은 이번에는 3 곱하기 2의 몇 승? 자, n-1승 또는 n-1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의 n-1제곱이라고 하면 되겠다. 자, 얘를 일반항해서 결국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AN은 첫째 항 A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겠다? 한 개 작게 n-한 번 곱하겠다 이거야. 이해가 됩니까? 자, 근데 등비수열은 자 일반항이 모양이 요거 말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요거는 뭐가 아닐 때, 지금 R이 A하고 다를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럼 R과 A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R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까 우리 맨 앞에 했던 지수법칙 또는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R의 n제곱. 요거는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R의 n제곱, 이것도 등비 수열이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만큼 그렇게 할 얘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서 우리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었죠. 이번에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 등비 중항 봅시다. 등비 중항.
여기까지 설명하고 요거 일반항 이용하는 예제 한 개 풀어볼게요. 자, 등비중항 뭐였단 말이야? A, B, C.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말. 자, 세 개의 수가 이 순서대로. 자, 이런 말 나오면은 등차중항 그리고 오늘 배우는 등비중항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 순서대로 세 개의 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마찬가지 가운데 있는 B라는 거를 A와 C의 등비중항이라고 부르고 어떤 식이 성립하느냐? 얘는 자 B제곱, 즉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은 A 곱하기 C라는 식이 성립하더라. 자, 간단하게 이것도 왜 그런지 알아봅시다. 왜냐하면은 자 첫째 항을 그대로 A, 자 B라는 거는 등비수열이니까 같은 숫자를 곱해서 만든 수열 AR. 그럼 세 번째는 거기에 또 R을 곱하니까 AR 제곱이라고 해봅시다. 얘들을. 그래서 진짜로 A 곱하기 C를 해보자 말이야. 그럼 A 곱하기 C는 자 A는 그대로 가면 되겠지만 C는 뭘로? AR로 나타내면 AR 제곱, 즉 뭡니까 이거? A 제곱 R 제곱이네. 자 이건 지수 법칙에 의해서 AR의 전체 제곱이 되고 결국 AR의 전체 제곱, AR이 뭐야? B잖아 B. 그래서 B의 전체 제곱과 같구나 식 성립하는 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죠. 자, 뭐 등차수열만큼 앞에 첫 시간에 한 게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일반항 구하는 거 하고 했는데, 자 문제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자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자 첫째 항 1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뭐 x 플러스 1의 세제곱. 자 요런 등비수열이 있다. 물론 단 x는 단 x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그때 이 수열의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딱 눈에 보이는 게 얼마씩 곱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x 플러스 1만큼 곱해지고 있죠. 첫째 항이 1인 것도 눈에 보이고, 그래서 일반항을 쉽다. AN은 첫째 항 1 곱하기 1은 곱해봤자니까 결국 공비 x 플러스 1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맞지? 자, 근데 이건 전부 다 뭐라는 가정하에 나온 거야, 이게. x가 0이 아니라는, 즉 공비가 1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공비가, 자, x가 0이면 어떻게 돼? 0이면, x가 0이면 1. 첫째 항이 1이고 공비도 1인 수열. 결국 1의 n제곱이니까 그냥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요거는 언제 x가 0일 때. 구별되겠습니까? 여기서는 뭐 미지수, 문자로 이제 나타내는 건데, 자 요런 거는 나중에 뭐랑도 연결될 수 있냐면은 뭐 함수랑도 또 연결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놓고 가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고, 마찬가지 해서 한 가지만 더 예를 보죠. 이번에 자 등비수열 또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쉬우니까 자 이런 게 있습니다. 2, 4, 8, 16. 자 이렇게 등비수열이 있을 때 자 처음으로 500보다 큰 항이 나오는 거는 몇 번째 항이겠느냐? 지난 시간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거는 몇 번째 항이겠느냐? 몇 번째 항이겠느냐? 이런 문제 했었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럼 똑같이 풀면 되겠네. 자, 처음으로 몇 번째, 자, 몇 번째 이런 거 묻는 거. 특정 항을 묻거나 뭐 번째를 묻거나 이런 문제는 전부 다 뭐를 구하는 문제?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죠.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 그래서 요거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지금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얼마? 공비도 2네. 첫째 항과 공비가 같네. 그러면은 요 수열은 일반항이 뭐 2의 n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다. 맞지? 그리고 자 이게 결국은 500보다 커지는 n번째. 이 n이 도대체 뭐냐를 묻는 거니까 그대로 식으로 쓰면은 이게 500보다 크다라고 부등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우리가 2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는 조금 외워주고 있는 게 편한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뭐 2의 9제곱이 얼마? 510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해보니까 2의 9제곱이 510이라는 거 되기 때문에 결국 9일 때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네. 결국은 이건 언제? 9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뭐 500보다 큰 항이 나오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크게 뭐 다를 거 없고 내용도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뭐 등비수열에서는 사실 뭐 이 정도 했으면 많이 다 했고,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저 등차수열도 하고 난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 했으니까 요거 이제 등비수열의 합 한번 해볼게요. 등비수열의 합. 자,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 자, 다시 한 번 더 복수해볼까, 이거는. 자, SN이라는 건 뜻이 뭐더라? 자, SN이라는 거는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N항까지의 합을 뜻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어디까지? 그렇죠. N번째 항까지. 자, 요게 SN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SN이라는 거는 A 더하기, 두 번째 항 AR 더하기, 그 다음에는 AR 세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니까 AR의 N-1제곱까지. 자, 그럼 요게 SN입니다. 나 SN 지금 알고 싶어.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SN에다가 R을 한 번 더 곱해보자, R을. 그러면 R 곱하기 SN은, 자, 그러면 우변에도 R을 다 곱하니까 A에 R을 곱하니까 AR이야, 맞지? 근데 AR인데 바로 밑에 안 쓰고 한 칸만 밀어 쓸게요, AR. 왜 한 칸만 밀어 쓰는지는 써보고 난 다음에 다시, 자, R을 또 곱하니까 AR, 요거는 여기 곱하는 거니까 제곱. 자, 이런 식으로 R이 한 개씩 다 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R의 N-1제곱 있고 하나 밀려나서 AR의 N제곱까지 되겠네. 자, 왜 한 칸씩 밀어 쓴지 보이죠? 요거 같잖아, 전부 다. 자, 그럼 요런 애들 어떻게? 빼주면 내려간 거지. 자,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쭉 없어지고, 자, 좌변부터 정리하면 SN 빼기 R SN이니까 SN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R의 SN. 이거 지울까? 자, 우변은 그러면은 요거 다 없어지니까 A 빼기 AR의 N제곱, A로 묶어내면은 1 빼기 R의 N제곱이 되겠네. 즉 SN이라는 거는 나눠주면 1 빼기 R의 A의 1 빼기 R의 N제곱,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자, 요거 있고, 자, 요거 마이너스 묶어내면은 요렇게도 쓸 수 있겠죠.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자, 굳이 이렇게 두 가지 모양 하는 이유는, 요거는 계산할 때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쓰면 유리하고, 요거는 그러니까 편의하고, 요건 R이 1보다 클 때. 왜? 우리가 뭐 물론 계산 값은 똑같게 나오겠지만 계산 과정에서도 음수가 나온 것보다는 양수가 나오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R이 1보다 작을 때, R이 1보다 클 때, 쌤 R이 1이면요? R이 1이면 분모 0되니까 말이 안 되는데요? 같이 안 되지. 이건 지금 R이 1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한 거고, R이 1이면 봅시다. R이 1이면 어떤 수열입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R이 1이면은 그냥 3이라 치자. 첫째 항이 3이야. 그러면 3, 3, 3, 3, 3, 3 이런 수열일 건데, 얘들을 n항까지 더하면 결국 3이라는 숫자를 n번 더하는 거잖아. 마찬가지. 첫째 항이 a인데 이거를 n번 더한다. 결국 a를 n번 더한다니까 a 곱하기 n이 되겠네. 요거는 R이 언제? 1인 경우에. 자, 그래서 R이 1보다 작을 때, 1일 때, 클 때 나눠놨는데 사실 1일 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딱 봐도 너무 쉽잖아. R은 둬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R이 1보다 작을 때, 클 때. 자, 등비수열 합 같은 경우는 등차 수열의 합도 중요하지만 물론 등비수열의 합은 조금 더 중요해. 무조건 외워야 돼. 왜냐하면은 요 다음 시간에 할 게 이제 합의 기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시그마라는 걸 배울 건데, 자,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시그마로서 계산이 다 가능합니다. 시그마로. 근데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시그마로 계산이 안 돼서 결국은 이걸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이 공식을 좀 외워줘야 됩니다. 꼭 외워주고, 자, 등비 수열에서 요거 마찬가지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뭐 일반항 AN과 SN 사이의 관계인데, 자,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증명 없이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SN-1이 AN이 되더라. 그리고 이렇게 구한 일반항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2항부터 성립한다 라고 했죠. 맞지? 그럼 요거 증명은 안 할 거고, 그럼 뭘 할 거냐?
자, 언제 2항부터 등비수열이 언제 2항부터 또는 언제 첫째 항부터 되는지 알고 있으면 빨리 할 수 있었잖아, 맞지? 등차수열도. 그럼 등비수열은 언제 1항부터 성립하고 할 수 있느냐? 다시 한 번 더 식모양을 보면 SN은 자 1 빼기 R분의 A에 요렇게 표현하면 될까? 1 빼기 R분의 A를 분배해주면 R의 N제곱 빼기 1 빼기 R의 A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지금 무슨 말이야? 등비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요렇게 쓸 수 있겠네.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겠죠. 즉 여기가 어떻단 말이야? 요거 A를 하지 말고 같은 건 맞는데 요 다른 문자를 일단 쓸게요. 일단은 요렇게 표현해가지고 자 A하고 뭐 요거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B를 더했을 때 0이 되거나 0이 아닐 때가 있을 겁니다. 0일 때는 어떻게? 요 모양 아까 뭐였어 사실은 B가 마이너스 A 나오는 거였잖아. 그럼 둘이 더하면 0 되죠. 즉 이때는 1항부터 성립하는 거. 그게 안 되면 마찬가지 뭔가를 더 더했다 또는 뭔가를 더 뺐다 이런 얘기니까 요거는 2항부터 성립하는 거더라. 그리고 뭘 보면 되겠다. 등비수열의 합 모양에서 요 R제곱, 그러니까 R제곱이 아니라 R의 N제곱의 개수하고 상수의 합을 한번 보자 이 말이야. 봤을 때 0이 되면 1항부터 0이 아니면 2항부터 이해가 됩니까? 자, 요거 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요번 시간에는 요거 간단하게 빨리 구별하는 법만 설명을 하고 자, 그럼 예제 한 2개 정도만 더 하고 오늘은 뭐 좀 빨리 마칠게요. 예제 어떤 거 준비했냐면은 쉬운 게 이거밖에 없더라 이게 보니까 자, 요거 이용하는 거 볼게요. 요거 이용하는 거. 자, 예제를 요겁니다. 자, SN이 주어지기를 5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주어졌다. 자, 그때 뭐를 구하라?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반항. 자, 그럼 SN이 주어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니까 일단 정석대로 풀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AN은 SN-1이니까 자, 그러면 5의 N제곱 마이너스 1 빼기 자 SN-1제곱 SN-1 뭐라고? 자, 함수처럼 생각하면 쉽다 했어. n 자리에 n-1이 들어간다. 그럼 5의 n-1제곱 빼기 1 없어지고 5의 n제곱 빼기 요거 애들 요거 계산 좀 어려워하는데 학생들 뭘로? 작은 걸로 묶어주면 됩니다. 5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여기는 5가 남고 여기는 다 뺐으니까 1 남고 즉 4 곱하기 5의 n-1제곱 되겠네. 자, 확인해 줘야 되죠. 이렇게 구한 건 일반적으로 2항부터 성립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한 수열의 A1 체크해 보면 1 집어넣으니까 4. 자, S1도 체크해 보니까 1 집어넣으면 4. 같네. 그래서 요 수열은 AN은 뭐다? 4 곱하기 5의 n-1제곱이고 1항부터 성립하더라. 모양도 등비수열. 이해됩니까? 자, 요거는 정석대로 푼 거고. 자, 쉽게 빨리 해보자. 결국은 내가 뭐 하고 뭐를 뽑는다고? 자, 요런 모양 나왔습니다. 이거 일단 등비수열이겠네. 공비가 얼마인? 5인. 자, 그럼 결국은 첫째 항부터 성립하냐, 둘째 항부터 성립하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자, R의 N제곱의 개수 1 그리고 뒤에 상수 얘 둘의 합을 보랬죠. 얘 둘의 합을 보니까 1이랑 마이너스 1 합하면 0이네. 즉 첫째 항부터 성립한다는 거야. 그럼 바로 굳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첫째 항부터 성립하니까 AN은 등비수열인데 첫째 항이 S1과 똑같으니까 4 곱하기 공비는 뭐 5라고 했죠. 5의 n-1제곱 바로 할 수 있겠더라. 물론 서술형에는 뭐 적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우리가 좀 빨리 풀어야 될 때 객관식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들 보면 시간 모자라다는 학생들 많죠. 이렇게 빨리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겠죠. 옆에 내용을 이용해서.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까지 이제 설명한 걸로 문제 예제했고 한 개 더 보여주고 싶은 예제가 있어가지고 그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예제 한 개부터 또 봅시다. 등비수열의 합에서 뭐 한 번씩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자, 어떤 거냐면은 이겁니다. 자, 첫째 항부터 자, 예제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 즉 S5가 1이고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 S10이 3일 때 그때 뭐를 구하는 문제냐면은 첫째 항부터 15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전부 다 등비수열일 때. 자 그러면은 요거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등비수열의 합꼴로 한번 나타내보면 자, S5라는 거는 5항까지 합이니까 뭐 공비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어. 그냥 할게요. 1 빼기 R분의 요거는 첫째 항. 첫째 항도 모르니까 뭐 A. 그냥 1 빼기 R의 몇은 5제곱. 자, 요 값이 1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자, 요거 S10 봅시다. S10은 1 빼기 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빼기 R의 10제곱. 자, 이렇게 쓸 수 있을 건데, 자, 여기서 보자. 주어진 힌트가 이거 두 개란 말이야. 여기에서 얘를 만들어내야 돼. 자, 얘도 적어볼까? 얘는 뭡니까? 그러면 1 빼기 R의 첫째 항 곱하기 1 빼기 R의 15제곱. 얘를 구해야 되지, 맞지?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숫자를 봅시다, 숫자가. 5, 10, 15. 자, 뭐 2배, 3배 된다, 맞지?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이거 봤을 때. 그렇죠. 곱셈 공식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되죠. 인수분해를 봅시다. 얘를 어떻게 이렇게 인수분해 줄겠네. 그대로 가는 건 파란색 쓰고 바뀌는 부분을 빨간색 쓸게요. 그러면 1 빼기 R분의 첫째 항 A이고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냐면은 자, 1 빼기 R의 10제곱이라는 거는 1제곱 빼기 R의 5제곱의 제곱으로 올 수 있죠. 그래서 합차문제 어떻게? 1 빼기 R의 5제곱 1 더하기 R의 5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면 1 빼기 R의 5제곱 곱하기 새로 생기는 부분이 1 더하기 R의 5제곱이야. 자, 이렇게 쓰고 보니까 요 앞에 파란색 부분은 결국 뭐와 똑같습니까? S5하고 똑같죠. S5하고 똑같으니까 이 값은 1이야. 그럼 이게 지금 3 내려면은 결국 얘가 3이란 거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R의 5제곱이 얼마다? 1 더하기 R의 5제곱이 3이니까 R의 5제곱이 2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S15 봅시다. S15 S15도 마찬가지 A에 1 빼기 R의 15제곱 나누기 1 빼기 R인데 마찬가지 3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를 생각할 수 있으면 자 요거는 1 빼기 R의 5제곱에 1 더하기 R의 5제곱 더하기 R의 10제곱 요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자 요거 인수분해 못하면 안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결국은 새로 생긴 부분하고 요거 마찬가지 이거 S5하고 똑같잖아. 요거 1이야. 그럼 R의 5제곱이 2란 거 구했으니까 이건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R의 10제곱이라는 건 5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즉 얼마? 7이 되겠죠. 요거 15 맞았네. 그래서 S15의 값이 얼마다? 7이다 라고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주로 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뭐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이용해서.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보면은 2배, 3배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 파악하기에는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다른 방법 아마 그거가 더 쉬울 거야. 그거를 좀 알아보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걸로 예를 들었을 때 자 S5를 적어볼게요. S5라는 거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AR 세제곱 좀 귀찮지만 다 적을게요. AR 4제곱이야. 자 그럼 S10에서 앞에 요 똑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똑같은 거 있고 뒤에는 그럼 뭡니까? AR의 5제곱부터 10제곱까지 이제 9제곱까지인데 그거를 R의 5제곱으로 묶어내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AR 세제곱 AR 4제곱이 되겠죠. 왜? 그러면은 5, 6, 7, 8, 9 다 되잖아. 자 그러면은 똑같이 요렇게만 보면 5개만 보면은 요 뒤에 5개만 보면은 뭐가 됩니까? R의 5제곱만 곱한 값이 됐다. 즉 뭐야? 등비수열이 되죠. 마찬가지 지금 15 안 적었는데 15도 보면은
요 부분 똑같고 요거를 색깔 다르게 해서 요거 똑같고 요 부분도 똑같을 거고 요거 똑같을 거고 뒤에 결국 뒤에도 어떻게 R에 5제곱 묶어내면 이번에 어떻게 R에 10제곱 묶어야겠지. 이번에는 10제곱 묶어내면은 똑같이 A부터 AR 요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럼 얘도 어때? 여기에서 얼마만큼만? R에 5제곱만큼만 더해진 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즉 S15에서 5개씩 끊었을 때 자, 다 더하는데 요 5개, 5개, 5개만 봤을 때 요까지 더하면 S5 여기까지 하면은 S10 여기까지 다 더해야지 S15인데 자, 이 값들이 자, 얘가 1이고 요거 다 더한 거 요게 3이니까 요만큼 얼마? 2겠네. 자, 이게 뭐가 된단 말이야?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 등비수열. 자,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첫째 항하고 공비만 알면 되겠네. 공비가 얼마? 2잖아. 그럼 2 곱하니 여기 얼마? 4. 이해됩니까? 지금 어느 부분이? 이 부분이 4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S15라는 건 자, 앞에서부터 3개 다 더하면 되겠네.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똑같이 7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무슨 말이죠? 등비수열에서 같은 항의 개수만큼씩만 뒤에서 딱딱 잘라보면 얘들이 또 뭐가 되더라? 등비수열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곱셈 공식 할 필요 없이 값들만 딱딱 더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원래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설명했고, 자, 등차 수열에 비해서 등차 수열 때 우리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등비 수열에서는 뭐 비슷한 내용 중복이 되고 하니까 조금 빨리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합의 기호 시그마에 대해서 배워보고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